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출근 제리멘토입니다.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대기업이 물론 좋지만 현실적인 관점에서 이 중소기업에도 반드시 관심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중 99.9%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도 사실 이 컨텐츠를 찍기 전에는 설마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에 99.9%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는데 정말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나 이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인식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 괜찮은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중 2%로 나머지 98%는 사람이 다닐 곳이 못 된다고 하면서 무조건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을 하라고 한다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과연 맞는 말일까요? 저는 전체 중소기업 중 괜찮은 중소기업이 2%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괜찮다고 하는 중소기업이 정말 괜찮은지, 반대로 괜찮지 않은 중소기업이 정말 못 다닐 정도인지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 괜찮다라고 판단한 것에 대한 정의도 없이 그렇더라와 같은 소문인 것 뿐인데요. 저는 단순히 이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이야기만으로 이 중소기업을 폄훼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는 생각을 좀 강하게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취업 또는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고 싶은 일을 찾고 이 하고 싶은 일을 찾았으면 가급적 큰 회사에서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고 싶은 일을 더 넓게 이 깊이 해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더 큰 기업이기 때문인데요. 한번 축구를 예로 들어볼까요? 이 K리그가 축구를 못할 정도로 형편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K리그도 충분하고 굉장히 훌륭하죠. 그렇지만 프리미어 리그가 축구 선수로서 더 많은, 더 넓고 더 깊은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축구를 하려면 당연히 큰 리그로 가라고 하는 것이죠. 과연 99.9%의 중소기업 또는 몇 %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정말 사람이 못 다닐 곳일까요? 저는 중소기업만의 문제 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자세한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만약 세부 내용을 여러분이 듣는다면 대기업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할 만큼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대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납니다. 과연 제가 재직하였던 대기업에서만 일어난 일일까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른 대기업에 다니는 선배 또는 동기들에게 물어보면 또는 들어보면 너희도?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조직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 관리자, 즉 임원이 늘 문제인데요. 대기업 임원 중에서도 어떻게 임원이 되었지라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그리고 한 뉴스 매체에서 A협동조합에서 면접 시 외모평가 발언을 하고 미친 거죠. 사전 동의 없이 면접증인 지원자를 촬영을 한다? 저는 상상이 안 가고요. 노래와 춤을 강요했다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기사가 있습니다. 이 규모가 있는 금융 공기업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면접위원이 이 정도면 회사 분위기는 어떨지 저는 예상할 수 있습니다. 단언코. 이 결론적으로 이 대기업이라고 사람이 살만하고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사람이 모인 어디든 같은 문제와 힘듦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대기업이 더 많은 일적 성장의 기회가 있고 또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기에 내부적으로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이 규정을 가지고 처리할 확률이 높다는 점입니다. 대기업 대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이 내부 시스템과 보는 눈이 많다 보니 대표도 함부로 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또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대기업이 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다 보니 중소기업보다 연봉과 복리후생이 더 높은 겁니다. 그 이유를 좀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 봤는데요. 2020년 기준 전체 729만 5천 개 기업 중에 728만 6천 개의 중소기업이 있고 이는 99.9%가 우리나라 기업 중 중소기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매출을 보면 이 99.9%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전체 매출이 47.2% 뿐이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기업 중 0.01%에 해당하는 9,370개의 대기업이 전체 매출의 52.8%를 담당한 것이죠. 따라서 당연히 대기업이 더 많은 매출을 올렸고 이에 따라 더 높은 연봉을 받는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돈을 벌었으니 그만큼 더
구성원들이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또한 기업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더 많은 투자를 사람에게 해서 선순환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급여 외 복리후생, 근무환경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격차는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것이겠죠. 이 결론적으로 이 모두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넓고 깊이 할 수 있는 대기업 또는 이 공기업에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대기업의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하니까 즉 100명 중에 1명, 즉 1% 정도만이 대기업에 입사를 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현실적으로 선택을 해야 하며 그 선택은 바로 중소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소기업 중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적어도 전체 중소기업 중 2%는 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전 직원을 위해 본인의 전 재산을 담보를 잡히면서 회사의 미래를 위해 직접 영업을 다니는 대표님이 계신 작은 기업도 있고요. 직원분들과 함께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사무실을 정리하는 대표님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 대표가 이런 것도 한다고 할 정도의 대표님도 정말 계셨고요. 또 대기업만큼 연봉과 복리후생이 좋지는 않아도 이 사람으로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는 회사는 충분히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대기업도 좋지만 괜찮은 중소기업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면 한번 지원해 보세요.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팁이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이 팁을 진짜 해보느냐 안 해보느냐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의 결과를 낼 수 있는데요. 중소기업 면접을 볼 때 면접위원을 여러분이 면밀히 한번 평가해 보세요. 저분하고 함께 일하고 싶나라는 기준으로 한번 꼭 판단해 보세요. 중소기업의 경우 이 시스템을 갖추기 힘들기에 대표 또는 그 회사 임원을 보면 다닐 만한 회사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업 자체가 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인가를 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대표 또는 저 임원이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들일까? 그리고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면 저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가도 좋은 중소기업이라 확신합니다. 대기업도 좋지만 대기업이 어렵다면 좋은 대표 또는 임원이 있는 성장 가능한 중소기업에 가세요. 그걸로 정말 충분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늘 응원하는 제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